자,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게요. 자, 속도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속도라는 말은,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는가를 알아볼 때 나타내는 건데, 이때 나타내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변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이. 자, 어떤 물체가, 얘들아 있잖아.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움직이고 있을 때, 경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경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출발점하고 도착점이야. 도착점. 자, 출발점하고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의 거리야. 자,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그냥 직선으로 이어버린 거리를, 그 직선의 방향을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하고 그 직선에서 방향을 잡겠지. 그거를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는 거리하고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변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거리나 방향을 모두 표현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지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약 400m로 잡고, 400m? 아이고.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약 300m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경로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1번 경로, 이게 2번 경로.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러면 이놈을 그냥 직선상으로 이어버려.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얘들아 운동 경로에 따라 틀려집니다. 알겠죠? 예, 이게 가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쭉 그어볼게.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게 3번 경로라고 칠게요. 이게 3번 경로. 그러면 3번 경로는 여기가 300, 여기가 400이니까 여기는 계산 안 해도 700이라는 게 나오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알겠죠? 이해가죠? 그러나 변이의 크기는 1로 가나 2로 가나 똑같이 500으로 똑같겠죠? 자,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쪽으로 가나 이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라가 이쪽 방향, 즉 동쪽으로 60km/h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치고, 어떤 B라는 놈의 물체가 이쪽 방향, 즉 반대니까 서쪽 방향으로 60km/h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친다면 그 운동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얘들아 속도도 달라.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개념을 한번 잡아줄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A, B가 같은 속력으로 달릴 때에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같아요. 똑같이 60이니까. 근데 운동 방향이 정반대잖아, 지금. 이동 거리는 같아도 자동차의 위치는 틀리게 돼. 얘는 동쪽으로 가고 이놈은 서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속력뿐만이 아니라 운동 방향도 함께 표시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얘들아,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1초 동안
1초 동안 변한 위치니까 변이 1초 동안 변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속도의 클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게 다른 말로 바꾸면 얘들아, 이놈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즉 쉽게 갈게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의 거리가 되겠지. 이게 바로 변위가 되니까. 알겠죠? 즉 걸린 시간분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의 거리, 즉 변이의 크기를 가리켜서 속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속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에서 최종 도착점을 향하는 직선 방향이 되는 거야. 속도의 방향은. 알겠죠? 속도의 방향은 출발점에서,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0점에서 A점으로 갈 때 이 방향은 0점에서 원점에서 A점으로 향하는 직선의 방향이랑 속도의 방향이 똑같아요. 단위도 미터/세컨드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이게 이렇게 그 코너가 그려지거든. 코너 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겠지, 그지? 그래, 브레이크를 잡겠지. 자, 운전면허 시험할 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자동차, 여기가 A라는 자동차, 그 다음에 B라는 여기 자동차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이렇게 있다 쳐봐봐. 자, 이놈을 A, 이놈을 B, 이놈을 C라고 잡을게. 알겠죠? 자, 이놈이 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놈은 속력 A라는 속력 B라는 속력 C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쳤을 때, 자, A에서 B까지 써보자. 자, A에서 B까지 4초 동안 얼마 갔다고 할까? 50m 갔다고 칠까? 50m를 가고 다시 여기 B에서 C까지 얼마 갔다가 6초 동안 갔다고 했을까? 좀 걸리니까. 자, 6초 동안 자, 70m를 이동했다고 쳐볼게.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4초 동안에 4초가 걸렸고 50m 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6초 동안에 70m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직선거리가 100m라면, 자, A에서 C까지 직선거리가 100m라고 잡을게. 라고 한다면, 자, 100m라고 한다면, 자, 전체 걸린 시간, 즉 이 자동차가, 자, 전체 걸린 시간은 10초잖아요.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얘들아 120m를 갔어. 직선 거리가 100m지만 이렇게 가잖아. 컵을 돌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전체 이동 거리는 120m가 나와.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의 변이는 직선 거리니까 얘들아 A에서 C 방향으로 얼마 간 거야? 100m를 간 거야. 변이는 100m를 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속력을 계산을 해볼게. 속력. 이 사람은 전체 걸린 10초 동안에 120m를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12m/s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의 속도는 10초 동안에 변이, 즉 100m를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m/s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가죠? 가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좀 더 중요한 개념. 자, 평균 속도란 말이 나오지. 자, 평균 속도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상으로 운동하는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친다면, 자, 만약에 A점에서 B점까지, 자, 델타 t 동안 운동을 했다면 이 물체의 변이는 즉 델타 S가 되겠죠. 이동거리의 변화니까 델타 S는 선분 AB의 거리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시간 동안의 이 물체의 변이는 델타 S랑 똑같아.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직선의 거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 V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델타 S는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순간 속도도 있어, 얘들아. 순간 속도.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 순간 속도는 뭐냐면, 순간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간격, 즉 델타 t를 진짜 짧게 보는 거야. 짧게 보는 거야. 그러면 짧게 보면 얘들아, 델타 s도 짧아질 거 아니야. 그지? 델타 t를 짧게 잡으면 변이 델타 s도 짧아져. 그럴 때 직선상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순간 속도 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델타 S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죠? 근데 얘들아, 순간 선생님이 그냥 수학적인 것만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걸 다시 쓰면 V는 자 리미트 자 델타 T가 델타 S 나누고, 그 다음에 델타 T가 0으로 수렴을 한다고 쳤을 때 이놈은 미분 개념을 써서 DT분의 DS라고 할 수 있어. 자, D가 뭐지? 변화량이지, 변화량. 그지? 변화량이잖아, 변화량. 그러면 리미트는 극한이잖아요. 극한적으로 그러니까 이 델타 T를 0쪽으로 가깝게 할 때 0에 가깝게 만들어 줄 때 델타 T분의 델타 S로 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는 것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 뜻이 뭐야? DT분의 DS. S를 뭐 하는 거야? S를 T로 1차 미분한다는 거잖아. 뭐 수학원 했으면 뭐 다 아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문제 하나만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하나 만들어보자. 먼저 한번 만들어보자. 자, 선생님이 자주 하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 나중에 운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겪을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도로가 있다고 치자. 자, 어떤 도로에 자,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하자. 출발점. 자, 그리고 어떤 자동차가 여기 어떤 차가 있다고 쳐보자. 이 차가 6km를 갔어. 여기까지의 거리가 6km라고 치자. 있기라고 치고, 그리고 여기에 주유소가 있다고 쳐보자. 주유소. 자, 주유소가 있다고 치고,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약 1.2km라고 칠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자, 그렇게 알아둬라잉.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니까. 자, 원래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림 못 그려요.
자, 그러니까 이 자동차 속력도 알아야지. 자, V는 자 20m/s로 얘들아 고정했다고 치자.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6km까지 갔다가 자 멈췄대. 기름이 없어서. 근데 1.2km를 걸어갔대. 기름을 사러 걸어갔대. 그때 걸린 시간이 15분이래. 15분 동안 걸어갔대요. 자, 이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 나온다. 자, 그러면 문제의 요지는 바로 뭐냐면 어떤 자동차를 타고 20m/s 속력으로 가다가 6km를 신나게 달린 거지. 근데 기름이 뚝 떨어졌네. 차가 고장났어. 멈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15분 동안 1.2km를 걸어간 거야. 그래서 주유소를 다시 사왔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운전자 이렇게 자동차,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주유소에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주유소에 도착 평균 속력은 얼마냐? 평균 속도라고 하자. 내가 차 타고 20m/s로 가다가 멈췄어. 걸어서 갔어. 그때까지 전체 평균 속도는 얼마냐는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간단해.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변이하고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되잖아. 변이는 얘는 그 가기 전까지 그 출발점과 최종 위치까지 직선거리잖아. 직선거리잖아. 그리고 직선거리고 그 다음에 또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간 시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걸린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걸린 시간 t 걸린 시간 뭐라 써있어 이게? V분의 S 아니야? 맞지? 공식으로 따지면 V분의 S. 그럼 V가 얼마였어? 20m/s분의 거리 얼마야? 6천이지. 쏘리 큰일 날 뻔했네. 6천에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니? 여기다가 그 걸어간 거에 더해줘야죠. 플러스 자 15분 곱하기 60초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얘랑 계산을 하게 돼서 얘 날라가고 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1200초가 나오네요. 걸린 시간은. 맞죠? 이거 계산 못하면 진짜 죽어라. 그래서 자 다음에 주유소까지의 거리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거리 어떻게 구하냐? 6만 더하기 1200m 맞죠? 그죠? 그럼 얼마냐? 72,000m가 되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놈의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평균 속력 V는 1200초 분의 얼마야? 왜 7만 2천 썼대? 7200m니까 계산하게 되면 6이네요. 6m/s가 나오네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문제를 더 내볼게. 자, 내가 여기서 기름을 샀어. 이제 사가지고 차까지 다시 왔어. 이만큼
이만큼 다시 왔어잉. 내가 1.2km 다시 빼겠단 말이야. 빼겠어. 그러면은 이때 걸린 시간이 20분. 주유소에서 차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걸렸다고 쳐보자. 자, 그러니까 문제 한번 내볼게. 어렵게, 이거 조금 수능형이다 얘들아.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주유소를 거쳤어 내가. 다시 자동차가 내 차가 있는 곳까지 오는 동안 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사서 다시 오는데 20분이 걸렸대요. 20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내가 자, 여기서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주유소 거쳐서 다시 차까지 오는 동안 평균 속력이랑 속도 한번 계산해 볼게.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 한번 구해 볼게. 자,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선생님 문제 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 한번 계산해 볼까?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 얼마가 되겠니? 이동거리는 내가 갔어. 6km 갔어. 더하기 주유소까지 걸어갔어. 에다가 다시 내가 돌아왔어. 그러면은 딴따다다단 8.4km가 됐네요. 맞죠? 그런데 변이는 내가 이만큼 갔다 다시 이만큼 갔다 오니까 이 정도밖에 거리밖에 안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6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변이라는 놈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이만큼 갔다가 왔어. 그러면 이만큼 온 거는 빼줘야지. 갔다가 걸어갔어. 근데 여기서 이만큼 반대로 왔어. 그러면 이놈의 이동거리는 제로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이라는 거지. 그럼 변이는 6km밖에 안 되네요. 알겠죠? 그러면 나의 평균 속력 자, V 그럼 얼마냐? 아까 우리 계산했었지. 걸린 시간 계산했었지. 아까 얼마였어? 2,400이었던가? 그렇지. 2,400이었지? 2,400. 자, 걸린 시간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얼마였어? 아까 1200초 나왔었지. 걸린 시간. 그치? 1200초. 그리고 몇 분 걸렸대? 20분 걸렸대야. 플러스 20분 곱하기 60초는 얼마냐? 2,400이죠. 선생님, 근데 여기서 1200초가 왜 나왔어요? 주유소까지 걸린 시간. 여기. 알지? 자, 그 다음에 나의 계산 안 했구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속력 그러면 2,400초분의 그 다음에 전체 이동한 거리 8,400m는 7이니까 3.5m/s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 V는 얼마냐? 평균 속도 여기서 아까 그거 간 거리는 얘들아 6km밖에 안 된다고 했었죠. 6,000m. 그 다음에 아까 그리고 여기 갔다가 다시 온 시간까지 다 더해줘야지.
2400는 얼마냐? 2.5m/s가 나오네요. 자, 이 문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